지난해 LA를 찾은 관광객들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지난 한 해 동안 30만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LA시 관광 컨벤션국은 지난해 LA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인 지난 2016년보다 6.3% 증가한 31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LA시의 연례 한국인 관광객 집계 사상 가장 많은 수치며 한국인 관광객 증가율도 국가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LA시 관광 컨벤션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5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은 110만여 명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6%가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인 관광객은 74만 7천여 명으로 5.5% 늘었습니다. 지난해 LA를 찾은 전체 관광객 수는 모두 4,83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2.2%가 늘어난 수치로 7년 연속 관광객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수천 명이 A형 간염에 노출된 가운데 이 간염이 샌디에고에서 널리 퍼졌던 간염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솔트레이크 시티를 중심으로 번진 A형 간염은 세 군데의 레스토랑과 편의점에서 시내로 번진 것이며 이곳 종업원들을 상당한 수 많은 고객들이 감염됐을 위험이 있다고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시 솔트레이크 시내 노숙자들과 불법 마약 사용자들에게 전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보건국은 검사 결과 이 병원체는 샌디에고에서 2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발병한 경우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의 간염 창궐은 미국 내에서 같은 병으로는 2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방역당국은 이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럴프 대변인은 이번 간염이 두 개 주의 노숙자 센터에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전염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타주 당국이 지금까지 확인한 환자는 152건이며 아직 사망자는 보고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형 간염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으로 오염된 물과 음식, 성적 접촉에 의해 아주 쉽게 번지는 질환입니다. 노숙자들은 불결한 위생 환경 때문에 특히 감염 위험이 높으며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간염 환자들도 샌디에고와 연관이 돼 있다고 럴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PD는 내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인 토요일 새벽 1시까지 타운 내 올림픽 블루버드와 크렌셔 블루버드 교차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산타바바라 몬테시토에서는 오늘도 산사태 이후 생존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P는 산타바바라 카운티 몬테시토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17명 이상이 숨지고 1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파손된 주택만도 300여 채에 달합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소방관 500명과 구조요원이 건물 잔해와 흙더미 사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구조요원들은 무릎까지 올라온 진흙 사이를 막대기를 이용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체 수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해당국은 지난 화요일 산사태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주민은 8명으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진흙 더미와 가옥 주변에 대한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어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미 전역에서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매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다발 급습 단속을 벌여서 불체 이민자 직원 21명을 체포하고 업주들에 대해서도 불법 고용 여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이 현실화된 것으로 이민당국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 같은 현장 급습 단속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어제 새벽 LA 한인타운 베벌리 블루버드 선상의 후버 인근에 위치한 매장 등 LA 지역 5곳을 포함해서 전국 1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총 100여 곳의 세븐일레븐에 대한 급습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아침 단속이 벌어진 LA 한인타운 베벌리 지역 세븐일레븐의 경우 10여 명의 아이스 소속 이민수사관들이 매장에 들이닥쳐 약 20분 동안 문을 닫게 한 채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아이스의 이번 급습 단속과 관련해 현장 단속 책임자인 데렉 베너는 이날 전국에서 진행된 세븐일레븐 대상 불법 고용 단속은 앞으로 아이스가 벌이게 될 급습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고용 감사를 실시하고 이민법 위반 수사도 제한 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너는 또 직장 급습 방식의 단속 작전은 대기업이나 대규모 공장들로 제한되지 않고 크고 작은 자영업체들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민국의 무차별적인 일터 급습 단속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지속적인 동북부 한파로 인해 보스턴 항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창 전시가 진행 중인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어제 정전이 발생해 최첨단 IT 전시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매사 추세추주 보스턴 항구도 미 동북부를 강타한 한파 영향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박이 얼음을 가로지르며 꽁꽁 얼어붙은 바다 얼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미 동부 지역의 기온이 조금씩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항구는 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서쪽은 고기압과 동쪽 저기압으로 인해 알래스카 지역의 찬 공기가 동부 지역까지 이동하며 혹한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시내 CES 2018의 일부 전시장이 정전으로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막 이튿날인 10일 컨벤션 센터 내 센트럴 홀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장 내 조명이 꺼진 것은 물론 와이파이 서비스도 일시 중단되면서 행사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트위터 계정에 올렸으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메이저 업체를 비롯해 회사 홍보를 위해 수천 달러를 낸 스타트업으로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시회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한 남자의 얼굴에 끔찍한 상처가 난무합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앤드류 매니에는 강아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순간 큰 곰에게 공격당했습니다. 매니에는 도망가기 위해 사투를 벌였고 다행히 집 정문으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911에 신고했으며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매니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리키 마틴이 13살 연하 아티스트 제이완 요세프와 결혼했습니다. 마틴은 지난 9일 LA에서 열린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 자신이 남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세프와 결혼을 약속하고 서류에 모두 서명했다며 결혼 후의 삶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틴과 요세프는 2016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미국 에이즈 재단 갈라 파티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으며 같은 해 11월 약혼했습니다. 마틴은 앞으로 미국의 전통적인 3일간의 파티를 열고 저녁 식사, 리허설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